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3월 2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 대 리투아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는 지브롤터를 완파한 후 안방으로 돌아와 치르는 이번 평가전에서 이전보다 더 실험적인 경기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경기에서 끌어올린 자신감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갖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전에 대비하기 위한 돌파구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앞선 지브롤터전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어서 리투아니아는 세르비아 원정에서 완패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쉽게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리투아니도 유럽 하위권 전력에서 최근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원정 경기력은 떨어진다. 파블리다스와 펠카스가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바카세타스의 안정적인 공격 전개가 있을 그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스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와 함께 그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북마케도니아 대 페르제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마케도니아는 몰타의 끈질긴 수비 저항에 고전했지만 후반 터진 엘마스와 추를리노프의 골로 신승을 거뒀다. 지난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유로 챔피언인 이태리를 꺾는 등 최근 유럽에서 달라진 위상을 보이고 있기에 아쉬웠던 한 골차 승리였다. 때문에 이번 평가전에서는 네스토로프스키와 미오프스키 등 팀이 기대하는 최전방 공격수들을 기용한 공격적인 축구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페르제도는 몰도바 원정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갔지만 후반 40분 이후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그래도 워낙 전력이 떨어지는 팀임을 감안할 때 원정 승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최전방에 나선 요하네센과 올슨 등 공격진의 마무리는 아쉬웠지만 볼란치 안드레스는 백포를 잘 보호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다. 페르제도는 몰도바와 안도라, 산마리노 등 네이션스리그 그룹 D 레벨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승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위의 팀들 상대로 경기력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수비에 힘을 주며 원정에 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네덜란드 대 지브롤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첫 경기에서 프랑스에 대패했다. 상대가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다소 시끄러웠기에 내심 승리도 기대했지만 전반 10분 만에 두 골을 허용하는 등 완패하고 말았다. 베우호스트가 벤치에 나섰고 호벤 유에이스인 사비 시몬스가 선발 출전하고 데파이와 베르기스의 공격진을 가동했는데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었다. 이어서 지브롤터는 홈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그리스에 완패했다. 상대의 30개 가까운 슈팅 시도를 3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90분간 슈팅 시도가 단 한 개에 그친 완패였다. 치폴리나와 로페스 등 중앙 수비로 나선 선수들의 몸을 날린 투오는 빛났지만 공격을 전개할 확실한 중앙 미드필더의 존재가 아쉬웠다.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수도 있는 네덜란드지만 프랑스전 패배로 인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 시작 후과 함께 테일러와 데룬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상대를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데파이와 베우호스트 외에도 해결할 선수가 즐비한 네덜란드가 1승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와 함께 네덜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일랜드 대 프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는 지난주에 친선전을 치렀다. 라트비아를 홈으로 초대했는데 선제 2골 이후 동점을 허용했다가 오그베네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맥클레인이 교체로 들어온 것을 제외하면 풀핏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홈임을 감안하면 그리 인상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오다오다와 도어티 등 측면 선수들이 경기 내내 활발한 돌파를 했지만 중앙에서 최전방으로 나간 패스의 질은 떨어졌다. 이어서 프랑스는 그리즈만의 선제골에 이어 뉴캡틴 음바페의 멀티골이 터지며 강호 네덜란드를 완파했다. 주장 선임 문제로 인해 다소 시끄러웠던 팀 분위기였는데 그리즈만과 음바페가 좋은 호흡을 보였다. 파바르가 휴식을 취한 수비진에서는 코나테와 에라는데스, 쿤데 등이 백포를 구성했는데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일랜드는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달리 중앙 수비에 그리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다. 잉글랜드를 제외하면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도 한데
프랑스 상대로 그 강점이 살아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폴란드 대 알바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체코 원정에서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기 전인 전반 초반 두 골을 내준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세리에 선두인 나폴리의 지엘린스키, 에레디비지의 우승을 다투는 폐해 소속의 스지만스키를 이선에 배치한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승리를 노렸는데 원했던 결과를 얻어가지 못했다. 이어서 알바니아는 유로 예선이 없을 경우 친선전에 나선 다른 팀들과 달리 이 경기만을 준비했다. 실전 감각 저하를 감수하고 주축 선수의 부상 이슈를 더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대표팀에는 광주의 아사니가 차출됐는데 치칼레시와 우주니 등 핵심 공격수들이 모두 나서고 쿰블라와 이스마일리, 히사이 등 주축 수비진도 정상적으로 출전한다. 알바니아는 최전방 화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세리에 강팀에서 주전 역할을 하는 쿰블라와 이스마일리, 히사이 등 수비진은 탄탄하다. 그러나 첫 경기 패배로 홈에서 집중력이 높아질 폴란드를 경기 내내 제어하긴 어렵다. 지엘린스키의 지원 속에 레반도프스키와 피아텍이 공격을 주도할 폴란드가 홈의 이점을 살릴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아가 원정 승점을 위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린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기에 언더와 함께 폴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몰도바 대 체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몰도바는 종료 직전 터진 니콜라에스쿠의 동점골로 페르제도에 패하지 않았다. 전반 선제골을 허용하며 경기 내내 끌려다녔는데 이스라엘 리그에서 뛰고 있는 주전 스트라이커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다마스칸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데다 라처의 중원 지원도 아쉬웠다. 이어서 체코는 고전이 예상됐던 폴란드전에서 경기 시작과 함께 두 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자국리그 최고의 팀은 스파르타 프라하에서 함께 뛰는 크레이치와 치반자라가 승부를 갈랐는데 쿠우타의 추가골도 있었다. 쉬크가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팀 동료인 흘로제기 선발 공격수로 나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줬고 수책은 중원에서 주도권을 가져왔다. 몰도바가 1차전에서 기분 좋게 승점 한 점을 따내긴 했지만 체코 상대로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체코는 토마스 수책과 크랄이 나서는 중앙이 워낙 강한 팀이기에 몰도바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